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대선 현장 취재하고 있는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마지막 방송 TV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뭐 역대급이다, 뭐 역대 최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도 막 나왔는데 네네. 그 순간의 기자들 반응 좀 어땠나요? 일단 어제 뭐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토론이 굉장히 어제 격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랬죠. 뭐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열된 모습으로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자들이 각성문수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또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가 논란이 많이 된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특정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오늘까지 있는데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이준석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논란 때 뭐 과일 결제 얘기를 꺼내면서 집에 코끼리 키우시냐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재명 후보와 코끼리 합성한 사진도 어제 밤에 막 돌고 그랬거든요. 패러디물들이 뭐 넘쳐나더라고요. 네, 기자들도 뭐 거기에 반응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사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논란, 오늘 아침 방송들에서도 지금 본격적인 포화가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뭐 SNS에 후보 반응을 올린 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좀 오래 갈 것 같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도 아침에 좀 페이스북으로 대선 후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내비쳤는데요. 일단 뭐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여성단체들도 지금 뭐 입장을 내거나 사퇴해라 이런 요구도 있어서 당분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깜깜이 기간 표심은입니다. 깜깜이 기간. 오늘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죠.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실시 기간을 명시하면 28일 이후에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에 했던 조사들은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각종 언론들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는데 동아일보도 화요일자로 여론조사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좀 짚어주시죠. 네, 동아일보가 대선을 앞두고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45.9%가 이재명 후보를, 34.4%가 김문수 후보, 그리고 11.3%가 이준석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지만 약 3주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3.8%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5.3%포인트, 3.9%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8명을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사전투표인데 막 양당 좀 전략이 좀 중도 확장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지지세 결집에 좀 집중되는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좀 막판 전략도 좀 읽어주시죠. 네, 먼저 그 양당 그 선대위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으면 이런 지지율 상승 추이를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뭐 보수나 진보층에서 이제 한 40%까지는 서로 결집되는 모양새가 결국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누가 좀 데려오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 지금 좁혀지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이제 안정적 승리 기조로 전환했는데요. 지난주 경남 양산에서 6월 3일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실에 발맞춘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불법 계엄 심판을 더욱더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쟁 후보들이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을 집중 타격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수세적으로 반응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유발한 불법 계엄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보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이렇게 좀 큰 차이로 이긴다는 어떤 전망이 많이 나오면 투표율도 낮아지고 지지층 결집이 맞습니다. 적어지니까 좀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네요. 반면에 뭐 막판 지금 국민의힘은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또 김성모 기자가 김문수 마크맨이니까 김문수 측의 어떤 전략 좀 한번 읽어주시죠.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대선까지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사법 리스크나 각종 논란으로 반이재명 정서를 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수세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온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단일화 분열 책임론으로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후보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이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공동저부 합의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외연 확장을 통해 반명 정서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저희 동아일보 조사에서 뭐 여론조사 지지율 11%까지 올라왔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재명, 김문수 양측의 표를 좀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 지지율을 최대한 흡수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이른바 동탄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시에 이제 동탄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붙었잖아요. 그때 좀 어려웠다는 뭐 판세 분석이 많았는데도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엎치락 뒤치다 가다가 막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가가지고 결론이 났죠. 네, 사석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앞선 1, 2위 후보를 동시에 구시대 정치인 프레임에 가두면서 시대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김문수와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 무능한 이재명은 내가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지율 우위인 이재명 후보 공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인데요. 혹시 패배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막았다는 명분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단일화 얘기는 좀 뒤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맥 빠진 TV 토론입니다. 네, 맥 빠진 TV 토론.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까지 어떤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에 대한 어떤 비방, 이 난무한 토론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사실 저희도 동아일보 1면 머릿 기사로 이 대목을 짚었거든요. 뭐 역대 최악의 토론이었다. 뭐 TV 토론 어떤 시청률도 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TV 토론이 총 3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후보들이 국정 수행 능력과 정책 검증보단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면서 맹탕 토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으로 대선 후보들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요. 토론 방식 역시 기계적 균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치열한 정책 경쟁 대신 인신 공격만 난무하는 토론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후보들 간 반박과 재반박을 허용하는 이런 끝장 토론을 좀 유도해야 된다.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문수 후보의 윤석열 아바타 이렇게 칭하고 이준석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를 파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권영국 후보까지 이준석 후보의 40대 윤석열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난 토론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다. 네. 네, 재밌군요. 네, 어제 그래도 가장 뭔가 공방이 오간 부분은 계엄과 탄핵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내란을 투표로 종식하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 후보는 3차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두고 몰아세우는 분위기였는데요. 김 후보의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다.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좀 일어나서 사과하시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국무총리가 사과를 4번이나 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100배 사죄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언어 폭력이다 이런 식의 어떤 디펜스를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 후보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 이렇게 지적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 후보는 내란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법 부분, 방탄 독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저지하겠다 이렇게 저격을 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괴물 독재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뭐 그 이낙연 상임고문도 비슷한 표현을 했었죠. 입법부 다수 정당을 발판으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신다. 이런 공세도 여러 차례 펼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들이 돌아가신 건 검찰의 가혹한 압박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양극화가 사실 어제 그 토론의 한 주제였는데 오히려 각 후보가 좀 진영에 올라타서 양극화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 연출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신경전이 정말 치열했는데 다소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막말 논란과 법카 의혹, 호텔 경제학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두 후보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답변을 하는 중에 이준석 후보가 뭐가 팩트가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을 자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답할 땐 좀 들어라. 이제 말할 거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과거 형수 욕설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또 여기에 정책보다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별도로 토론을 더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검토해보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장면도 좀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개업날 당일에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담을 넘지 못해서 본회의장에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강남에서 뭐 술 먹다가 뭐 샤워하다 늦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공방이 또 치열했죠. 네, 이준석 후보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던 날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계엄 해제하는 날 이준석 후보가 정족수가 차서 밖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뒤늦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당일 행적을 추궁한 건데요.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저녁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다 그렇게 했다. 집에 들렸다는 취지였죠. 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건 허위 사실이다. 영상에 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담을 넘지 않은 건 표결이 끝난 한참 뒤의 일 이렇게 뭐 반박했는데요. 뭐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러면 민주당 표결에 의원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뭐가 되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준석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 막말을 계속 건드리니까 또 이재명 후보는 뭐 보좌진한테 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그 부분을 또 건드리시도 하더라고요. 천하람 의원 보좌진이었죠. 그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일화 이슈죠. 네, 세 번째 이슈 단일화 이제는 단념입니다. 이제는 단념. 그 김문수 후보가 단념했다는 얘기 같은데 어제 이준석 후보 단일화 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었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면서 거듭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은 김문수가 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전날만 해도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일이 있는 내일 전에 두 후보가 전격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좀 식은 분위기입니다. 단일화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제 국힘을 취재하시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실제 이렇게 좀 포기하는 분위기 있나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준석 후보에게 좀 단일화를 협박하듯 이렇게 압박해온 국민의힘 전략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내부에서 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배신자론으로 단일화를 협박하고 있다. 자신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거든요. 과거 당 대표였던 이준석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로 축출했던 그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때가 나왔습니다. 1차 가해고 이번이 2차 가해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10%를 넘어서면서 이것도 좀 단일화의 좀 저해 요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막판 이준석 후보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이가 지금 크게 나고 있지 않거든요. 경쟁력이 비슷한 상황인 데다가 이준석 후보 측에선 이제 지금 추세상 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예측하는 분위기거든요. 뭐 이준석 후보 측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둘을 합쳐서 이재명을 압도하는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냐. 단일화를 해도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에게 물러나라는 게 맞냐.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오히려 이준석 지지층에서 이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김문수 후보 그 선대위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지지층 결집하면 이제 사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로 몰아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도 조금 더 힘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삼자 구도가 굳어지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은 좀 전략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삼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던데요. 네, 이른바 자강론이죠. 네. 네, 개혁신당의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뀐 건데요. 김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자강론을 띄웠습니다. 하루 만에 강경 입장으로 돌변한 건데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 0%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뭐 발언한 게 기폭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단일화에 의존해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제 선거 막판이 되니까 이런 위기감도 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어제 뭐 준찍명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뭐 네. 이런 건데 사표 방지 심리를 부각시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투표는 결국 사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뿌리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에게 이준석 표는 사표다. 이런 점을 부각해서 이준석 후보의 표를 좀 흡수한다는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국 사표를 맞고 당선될 사람을 밀어주는 투표 단일화 이런 걸 해주실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일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3자 구도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새벽 회동을 하면서 극적인 단일화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기자들도 사실 네. 많이 놀랐고 막 자다 깨신 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막판 단일화 가능성 몇 %라고 보시나요? 저한테 퍼센트까지 여쭤보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네네. 사실 저희 그 내부 팀에서 취재를 할 때 선거 막판까지 흘러갈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조금 예측을 하고 막판까지 좀 긴장감 늦추지 말자. 그래서 특히 이준석 의원 동태를 좀 잘 살펴라. 약간 이런 지시도 좀 있고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의 마지막 날 그것도 야밤에 좀 그랬죠. 논의가 진전됐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 대선 때는 좀 단일화 명분을 좀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선거 막판이 되면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아니면 그 여론조사를 주말에 할 거냐, 주중에 할 거냐, 이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놓고 조금 막판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좀 뭐 단일화 명분부터 좀 서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계엄과 탄핵에서 시작된 선거라 원인이나 입장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좀 단일화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뭐 내일 사전투표 개시 전까진 뭐 단판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김성모 기자 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뭐 구독 한번 꼭 해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오늘도 또 가서 계속 취재하셔야 되죠. 오늘 어디 가시나요? 뭐 오늘 일단 뭐 사전투표 어디서 할지 좀 다들 궁금해했는데 네네.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노조 활동했던 그런
뭐 추억을 약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인가요? 그 인천 계양이 또 이재명 이재명 후보 후보의 지역구기도 그렇죠.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낸 걸 보니까 인천 상륙 작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밌네요. 막판 뒤집기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그 지방 유세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낙동강 전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연장선상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뭔가 아닌가. 보수적 유권자들의 좀 그런 뭐 맞습니다. 감성을 좀 맞습니다. 자극하는 그런 전략인 네. 것 같군요. 그리고 또 선대위에서 물밑에서는 이제 지금 그 스토리를 좀 짜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몰아서 만났잖아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내부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고 뭐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이제 빅텐트 반명 빅텐트를 조성하는 뭐 분위기를 만들면서 좀 그런 걸로 좀 반전을 좀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6일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사실은 뭐 기자들 다 알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이 시작되니까 체력 관리도 맞습니다. 잘하시고 네. 네, 마지막까지 잘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